이번에는요, 이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를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찾아라 투자 아이디어.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네, 저희가 뭐 일전에 잠깐 뭐 전체적인 1년 일정 다룰 때도 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예. 또 오늘 날씨 덥잖아요. 너무 네, 더워요. 아까 운동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막 땀 흘리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 날씨에 대해서 좀 네. 우리가 시장에서 날씨가 더우면 어떤 게 뭐 각광을 받는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날씨가 그냥 날씨라는 표현이 아니라 기후라고 표현을 해서 경제적인 용어로 보면 기후 경제학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거를 학문으로 배우는 과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상이변 특히 뭐 더위, 가뭄 이런 날씨들이 우리가 지금 여름에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더위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까 또는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즘에 이번 주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얘기가 뉴스가 저는 커피 관련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좀 좋아하고 제가 좀 커피의 나라에 속하는 잘 모르는 네. 제가 라오스라는 나라에 좀 있었는데 라오스가 커피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 커피로 유명합니까? 커피 벨트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전 세계 지구본을 쫙 두르면 과테말라도 있고 콜롬비아도 있고 이러지만 베트남도 그렇고 아하. 베트남은 패키지 여행 가시면 대부분 커피 많이 사오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위즐 커피라고 해서 예. 사용고행 똥커피 이래갖고 나오는데 네네. 네. 태국 가면은 코끼리 이런 커피 나오는데 실제로는 라오스가 프랑스 식민지이기도 했었고 그 베트남하고 이게 맞닿고 있다 보니까 커피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고 네. 저는 스트레스를 풀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캐맥스라고 해서 이제 유리병 같은 데다 커피를 내려서 아, 그래요? 세련되게 커피 진심이시군요. 네, 이렇게 정말 천천히 따라 먹는 게 이제 취미 아닌 취미거든요. 네.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커피가 생산이 잘 안 되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래서 조사도 좀 공부도 좀 해보고 그러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 얘기도 해주셨지만 많이들 체감을 하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너무 더워지고 있죠. 게다가 기상 이변 현상들이 정말 많이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사실 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커피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관련된 제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산업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증시에도 그 움직임이 바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날씨가 상당히 더워진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제가 재미난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는 잘 몰랐었어요. 솔직히 제가 망고가 나는 나라에서 아까 그 나라 망고도 나고 그러는데 태국이나 이런 쪽이 저희 집 옥상에 망고가 있어요. 옥상이요? 네, 옥상에 왜 있죠? 집사람이 망고를 먹고 씨앗을 심었는데 작년에 너무 더우니까 이게 잘 싹을 틔워서 한 30cm 정도 자랐다가 겨울이 있으니까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겨울이니까. 그렇게 쉽게 자라나요? 네, 쉽게 자라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래요? 근데 겨울이어서 죽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번 여름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한반도에 아열대 작물이 재배된대요. 대한민국이 아열대. 네, 저희가 예전에 맞나요? 이런 얘기 잠깐 할 때 예전에 저는 국민학교 세대였으니까 네. 사과하면 대구 이랬는데. 아, 그렇죠. 네. 좀 사과가 저희 고향이 강원도인데 복숭아도 나고 이럴 지경이라 얘기를 드렸었죠. 저희 예전에 배웠던 한국지리의 내용들이 지금 많이 바뀌었겠군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제 학국지리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지금은 틀릴 것 같아요, 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이 우리 이 일상이 아열대 온난화 시대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 온난화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아하. 뭐냐면 열대화의 시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동남아 얘기를 좀 드렸지만 요즘에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폭우로 와요. 네, 맞아요. 국지성우라고 해서 잠깐 아주 집중해서 한 달 동안 내릴 거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내리고 가고 피해를 주고. 요거는 다들 느끼셨을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피해도 일으키고 또 생산성도 안 좋게 하고 그런 요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더위가 오면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사는 게 힘든 것도 있고 이러지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엘니뇨, 슈퍼 엘니뇨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유럽에서는 에어컨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린대요. 네. 그럼 뭘 봐야 돼요? LG
휘센, 네, 삼성, 그렇죠. 뭐 예전에 연합퀸이 광고하던 네, 세계 1, 2위가 아마 우리나라 뭐 그럴 겁니다. 뭐 네. 세계 1위가 휘센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에어컨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 근데 삼성전자, LG전자는 워낙 방대하게 종합가전이니까 거길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냉매를 만드는 회사. 네.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 덥다 그러면 항상 단골로 나오는 신일전자, 파세코 이런 회사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더워지면 일단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연구된 자료들이 뭐 있고 그러는데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네. 네, 더우면 일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32도 정도 되면은 한 15% 정도가 이게 뭐 미시건 덴가에서 이제 연구했다는데 일의 능률이 떨어진대요. 많이 떨어지는군요. 네, 38도 되면 예. 70%가 떨어진대요. 아, 네. 휴가 그렇죠. 달라고 하세요. 아니 네, 사실 그 사장님께. 기온에서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네, 이제는 미국에서도 예전에 뭐 그러니까 독일이군요.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네. 예전에 뭐 스페인에 시에스타라고 낮잠 자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게으르다고 약간 이렇게 비난을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유럽의 그 독일 되게 근면한 나라잖아요. 예. 거기도 시에스타를 우리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이게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네, 그런 상황이 됐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관광 산업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물론이죠. 네, 뭐 유럽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가는 데가 뭐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잖아요. 얼마 전에 뭐 뉴스를 보니까 더워서 못 나가겠다고. 네. 그리고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 네. 옛날 유럽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행의 트렌드도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제가 이제 여행을 좀 좋아하니까 예전엔 여행 지금 바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좀 약간 잘 현명하지 못한 분들은 8월 달에 일본 도쿄를 가는 분들은 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국내보다 뜨거워요. 일본이 더 습하고 덥지 않습니까? 원래 더운데 지금 예. 더 더워요. 아.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가 계신 분들은 제 친구가 지금 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삿포로 여행하는 게 좀 많아져요. 네. 패키지들이 그 상품들이 나오고 삿포로가 좀 서늘하잖아요. 그렇죠. 네, 홋카이도, 네. 홋카이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쪽으로 시원한 쪽으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북유럽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네. 근데 나중에 되면 북유럽도 또 온난화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여행의 트렌드도 바뀌고, 그게 전반적으로 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안 갔던 데니까 비싼 상품이거든요. 그럼 여행사들의 주가도 좀 실적이 좋아지니까. 네. 그리고 또, 안 가던 데를 가게 되면 비행기가 취항을 하잖아요. 항공주들도 그럼 당연히 좀 매출이 늘어나는 노선이 확대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뭄이 길어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주식이 뭡니까? 쌀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하기 힘들어진대요.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인가요? 그 파키스탄도 그렇고 기후가 이렇게 뭐 폭염이 나오고 그러니까 벼농사하기가 힘들어서 수출 제한하는 나라도 나옵니다.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을 이제는 못하겠다.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농산물 가격. 그러면 당연히 국제 농산물을 트레이딩하는 무역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신성홀딩스라든가 네. 뭐 포스코도 그런 거를 좀 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주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당연히 비료 회사들 네.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또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뭐죠? 반도체도 물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아니, 길어지면 관광이나 농산물, 비료 이 정도까지는 바로 고기 끄덕여지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클러스터 뭐 만든다고 해서 좀 약간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업용 수가 부족하다. 우리나라도 예. 알고 보면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웨이퍼를 만들 때 이 초순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물이 양이 엄청 들어간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보면 오스틴 쪽에 보면 삼성에서 네. 좀 진출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가뭄이 좀 길어지니까 좀 중단하는 사태도 나오고 그리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물을 아껴 써라고 예전에 7, 80년대처럼 이런 표 같은 것도 이제 공장마다 붙을 정도로 반도체도 이렇게 생산에 차질이 빚을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반도체만이 아니라 연관된 IT 기업들의 주가나 실적에도 또는 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날씨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씨죠. 이 기후 문제, 관광이나 농산물 이쪽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